유독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터지는 컨텐츠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유튜브를 한 2,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쭉 한번 셈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나왔던 촬영된 그런 컨텐츠들의 누적 조회수가 이제 6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잘 나온 컨텐츠는 100만이 넘어가기도 했고 60만, 70만 여러 컨텐츠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컨텐츠는 참 힘들어요. 잘 안 나오는 컨텐츠들은 조회수가 아직도 막 몇백 수준의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 3년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잘 되는 컨텐츠들과 그렇지 못한 컨텐츠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잘 되는 컨텐츠들은 여러분들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첫 시작 3분 안에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경험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몰입감을 가지고 그 컨텐츠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사실 그 유튜브 컨텐츠는 사실 터지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더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컨텐츠가 바로 한 7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던 친구예요. 한 15년, 2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차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시즌이었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게 막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너무 몇 차례 카톡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뉴판을 쭉 시키고 있는데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네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본인이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만났는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태도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 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찍었는데, 그 컨텐츠가 70만이 넘게 조회가 나왔어요. 잘 되는 컨텐츠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컨텐츠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컨텐츠가 대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기생충으로 받으셨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마틴 스콜세이지의 말이다. 마틴의 영화를 보면서 자란 사람으로서 같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스카상을 받는 그 상황에서 카메라가 마틴 스콜세이지를 쭉 줌업을 하면서 마틴 스콜세이지가 화면에 등장할 때 모든 오스카 후보들과 대배우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마틴 스콜세이지에게 기립박수를 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죠?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너무나 지구적이고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진짜 내 내밀한 이야기,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구독자들도 그리고 독자들도, 책을 읽는 사람들도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TV를 보는 사람들도,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강점을 찾는 방식과도 저는 너무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를 맞추려고 하고
거대 흐름에 맞는 나를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색깔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고유한 본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창업자들을 만나서 그래비티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창업자들을 만나서 로펌에서 자문도 드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유독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유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고유한 매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궁금하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미난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 책은 김환기 화백,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경매가 된 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130억 정도로 경매가 된 그런 대작을 그리신 분이고요. 김환기 화백과 김향안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환기 선생님의 아내분의 스토리입니다. 그 두 분이 1960년도에 파리에 건너가서 아뜰리에를 만들고 세계적인 거장들 사이에서 뭐 그 당시에 당대에 네로라 하는 그런 화가들이 전부 다 프랑스에 있었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피카소도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 경쟁을 하면서 개인전도 열고 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라는 책에서 담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을 보면 김환기 선생님이 본인의 고유한 어떤 매력과 색깔을 담은 그런 그림을 창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노력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보니까 사실 각자가 너무나 개성이 특이하고 본인들의 어떤 컬러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카소를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 피카소는 그냥 스케치를 반듯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피카소가 피카소다워진 것은 입체파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사람의 다중적인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피카소다워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장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색깔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의 본질적인 컬러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던 김환기 선생님의 결론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유독 짙은 파란색이 많이 나옵니다. 130억의 그 대작, 그 대작도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은 여러분들 어디서 기원을 했을까요? 김환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신안 앞바다의 그 파란색입니다. 그 파란색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한국적인 짙은, 그리고 혼을 담은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그 기억 속에 나왔던 그 파란색이 세계 무대에 펼쳐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가장 글로벌한 색깔이라고, 가장 창의적인 컬러라고 본인은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부터 그 파란색을 활용해서 정말 대작들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살아왔던 삶의 여정, 스토리들,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 나의 뿌리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본질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한 포인트를 항상 예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이 사람 고유한 스토리가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트렌드에 맞춰서 카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관점이 사실 진짜 터지는 컨텐츠와 그렇지 못한 컨텐츠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유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레버리지 시켜 나가시면 그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그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